오늘의 코인, 오늘은 퍼즈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들 준비해 주셨겠죠?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그니처 멘트이신 것 같은데 한번 시그니처 멘트를 좀 바꿔봐 주시면 어떨까. 네, 제안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생각을 많이 한 멘트인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차트가 오르고 내리고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돈을 버는 데는. 그러니까 중요는 한데 아무리 잘 맞추는 사람도 지금 당장 올라간다 내려간다 딱 맞추면은 한 60% 정도 되려나 승률이? 그러니까 어쨌든 매매 전략이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매번 항상 그걸 강조드리는 건데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네, 아닙니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퍼즈님 팬들에게 혼나겠네요. 네, 그냥 농담을 또 저희가 오랜만에 네. 찾아뵀으니까 네. 한번 드려본 거고요. 네. 자, 비트코인이 또 우리가 휴일 사이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좀 방향성이 잡힐지 퍼즈의 분석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퍼즈님께서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네. 그 아까 전에 뉴스 말씀해 주신 거 네. 그래서 피터 브렌트 아저씨가 네. 또 요 얘기를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슈가 재밌죠. 네. 이 피터 브렌트 아저씨는 전형적인 하락론자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유명해진 것도 2018년도에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던 거거든요. 물론 마냥 하락을 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기술적 분석 이런 걸 하시는 분이지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그런 걸로 유명해진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트위터에서 투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많겠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네. 반대로 마이클 세일러의 트위터에서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올라간다,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냥 요 정도 발언으로만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싶고. 제가 신뢰할 수는 없는 네. 설문조사지만은 뭐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혼나시는 것 같네요. 아니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그 0달러까지 갈 확률이 50%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건 마칩사 저랑 김동현 씨랑 1대1로 싸우면은 이길 가능성 50%, 질 가능성 그쵸. 50%. 네. 그냥 요 정도 수준의 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제 생각에 없지 않나. 네, 한번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보다가 그냥 좀 눈에 띄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이렇게 혼나네요. 제가 아니 또.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저희 얼른 하루빨리 비트코인 분석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 분석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길게 따지면 한 2주간, 3주간 정도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서 그냥 계속 기고 있다, 옆으로 기고 있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눈여겨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중심선을 뚫으려고 2번이나 노력했으나 결국엔 뚫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밴드 있는 중심선을 꼬리만 달고 뚫지 못해줬고 그다음에 여기 8시 반 정도부터 9시까지 잠깐 바싹 올라가가지고 1시간 정도 바싹 올라서 중심선 근처까지 갔으나 이번에도 또 뚫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을 뚫는 게 나름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하락 추세선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하락 추세선인데 저는 어쨌든 이 하락 추세선을 언제부터 강조했었냐면 여기 닿기 전부터 강조를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 상승 추세지만 뚫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는데 요것도 지금 이제 뚫는 거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으로 횡보만 해도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요거를 뚫는지 그리고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요 두 개를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2018년 말, 2019년 초 그때 바닥에 있는 차트랑 제가 비교를 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비교를 하면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볼린저밴드 중심선이랑 하단선에서 하락 횡보하면서 요거를 뚫었어. 이 추세선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심선이랑 하단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하락 추세선을 뚫고 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심선을 돌파하죠. 중심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계속 중심선을 지지받아주면서 올라갔습니다. 하고 나서 이 이후에는 여기 있는 고점을 재차 강력하게 돌파했는데 강력하게 돌파한 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저는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 횡보를 하면서 여기 추세선을 뚫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횡보한 다음에 중심선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이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 이후에는 강력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딱 봤을 때는 이런 구간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구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매수할까? 어떻게 하면 싸게 매수할까?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뭐 튀어오르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단타를 해가지고는 저 같은 개미들, 아니면 여러분 같은 개미들은 돈을 벌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클 한 두세 달 정도 매수를 하고 한 세 달간의 상승해서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까 이런 걸 고민하는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수익률이 좀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퍼즈님의 예상 시나리오대로만 간다면은 정말 좋은 또 상승장의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중심선을 뚫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하락 추세선에 조금 주목을 해서 앞으로 횡보들을 좀 계속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몇 주간은 좀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추세들은 퍼즈님께서 계속 체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퍼즈의 포트폴리오에서 또 변경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매수를 하고 싶어서 한번 현금을 들고 왔는데 안 들어갔어요, 매수가. 자, 오늘 매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퍼즈님?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 PPT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대로 따라오셨으면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추천하는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잡코인들 중에서도 바이낸스에 창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코인들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코인들을 제가 리스트업한 게 딱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맨날 본단 말이에요, 차트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고 싶은 코인이 없어요. 차트 모양상. 네, 사고 싶은 코인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코인을 아예 안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추가적으로 10% 매수를 지금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비중을 한 5% 정도만 더 늘려가지고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기준으로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매주 5,000원씩 한 10주에 걸쳐서 이제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이저 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만 해도 50%고 그다음에 현금이 한 20%, 나머지 합쳐봐야 30%인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코인이 뭐냐라고 물으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한 포트폴리오고 그다음에 알트코인으로 이제 나중에 갈아탑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나중에 알트코인으로 갈아탈 텐데 그 갈아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네. 나중에 갈아탈 타이밍이 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위주로 좀 매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알트코인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퍼즈님은 알트코인을 좀 추천을 해 주실 때는 그래도 좀 실체가 있고 또 개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프로젝트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알트코인들만 좀 추천을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인 분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이 대장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서 나중에 추후에 현금화시킨 이후에 알트코인을 매집하기 좋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또 알트코인 매집 사인을 주신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비트코인을 일부 매수를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를 하면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 비율로? 네, 그래서 5% 정도 시드를 늘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으니까 네. 해서 만약 100만 원 있으면은 5만 원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요거를 10주에 걸쳐서 10주에 네, 걸쳐서요? 10주에 걸쳐서 오. 이제 한 주에 어. 5,000원씩 5,000원씩, 꾸준히 네.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맞게 비율에 맞춰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매매 전략도 가지고 계셨고요. 100만 원 기준으로 하루 5천 원씩 매집을 하시면 되는데 1,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하루 5만 원씩 매집을 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율적인 부분들 환산해서 이렇게 점진적인 매수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을까요, 퍼즈님? 네, 당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만 추가로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 네. 그래도 지금 현금 비중이 꽤나 높은데 맞아요. 요 네. 현금 비중을 요 현금이 나중에는 고맙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아, 그래서 그쵸. 너무 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 사도 늦지 않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는 좀 많이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오니까 그때 매수를 하기 위해서 좀 남겨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2주 전에 칠리즈가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매수가 들어갔나? 매도가 들어갔죠? 매도. 네, 매도가 들어갔는데 과연 그때 매도 시점이 좋았었는지 또 AS를 해주신다라고 해서요. 이 칠리즈 한번 차트 분석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말씀하신 대로 2주 전에 네. 칠리즈를 매도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매수했던 평단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 해서 저도 실제로 똑같이 1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했을 때 이제 평단이 이제 이 파란색 선이었고 그다음 매도했던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29% 수익으로 이제 빠져나왔는데 이때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제 요거 보고 따라서 빠져나오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서 속으로는 제가 좀 약간 걱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오를까 봐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산 게 떨어지는 것보다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는 거를 더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지금 포트폴리오 코인이 어쨌든 종목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코인 사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매도를 했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대응하시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번 정도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매도한 시점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전부 다 매도를 하셨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매도를 하셨으면은 이제 매도한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서 사면 잘 샀다는 소리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매수 자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해서 한번 제가 이제 매도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코인들도 한번 일부라도 매도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리 위주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추천드리고 칠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시 매수를 한번 보고 있긴 해요. 아, 그래요? 괜찮은 코인이고 적절한 자리에 오면 매수를 하려고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250원 이하로 떨어져야만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원이 이제 요 정도 라인이거든요. 요 정도 라인이 250원이고 그다음에 정말 사기 적격인 자리는 한 220원 이하로 떨어지면 220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220원 이하로 떨어지면 뭐 꽤나 좀 강력하게 매수를 생각해 볼 테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때 현금 하셨던 분들이 나는 평단을 낮추겠어. 물을 타겠어 하시는 분들은 한 250원 이하서부터도 물을 타시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만약에 거기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코인 매매하면 됩니다. 네, 다른 코인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은 사지 않겠다. 차라리 다른 코인 사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아마 수익률이 좋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주 전에 매도한 칠레즈의 움직임들도 분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25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또 매수 포인트로 좋은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서 이더리움 W에 관해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하셔서 한번 저희가 쭉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이더리움 W라고도 하고 이더리움 4라고도 하고 뭐 부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는 이더리움 W라고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더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도 폭을 해줬기 때문에. 해서 요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더리움 가지고 계신 분들만큼이나 많을 텐데 요걸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도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여기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해드렸었는데 한번 펌핑이 올 거다 분명. 네, 펌핑이 올 거라서 그 펌핑이 올 때 잘 빠져나오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신규 매수나 이런 관점에서는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쨌든 요거는 이더리움 W는 이더리움이랑 싸워서 패배한 프로젝트예요.
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신규 매수하신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적절한 자리에서 익절하고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40달러에서 50달러 정도에서는 한 절반 이상, 네, 40달러에서 50달러는 절반 이상 매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 오면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 자리가 오면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한 30달러 이상 올라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W 보유자분들께서는 현재 정말 또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은데 차트를 저도 잠깐 봤는데 정말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매매 전략은 언젠가는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오래 가지고 가신다라는 개념보다는 물량을 좀 덜어내는 방식으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0달러에서 50달러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절반을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30달러까지 올라오게 될 경우에 퍼즈님이 한 번 더 매매 포인트 그리고 매도 시점들 잡아주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난 한 2달간 정도 수익이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횡보만 했으니까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넌 뭘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 2달 동안 착실하게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2달간 정도는 착실하게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크게 오를 때 그렇게 매집한 다음에 크게 오를 때 판매하면 되니까 너무 지난달에 비해서 너무 못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차분히 좀 먼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멀리서 좀 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 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오늘도 퍼즈님께서 좋은 매매 전략, 도움되는 전략들 함께 해주셨고요.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퍼즈님은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